사람들이 자존감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자존감 좀 키워야 돼. 쟤는 자존감이 낮아 보여.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말이죠. 막상 자존감이 뭔지,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표현은 참 많이 쓰는데 정작 그 본질은 흐릿하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뭐가 다를까? 겉모습 말고 정말 그 안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남 얘기 같지 않게 들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매일 자존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모임에 나와서 자기 자랑을 줄줄 늘어놔요. 집 얘기, 차 얘기, 자식 자랑, 해외여행, 사업 성공. 처음엔 와 대단하네 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면 좀 이상해지죠. 왜 저렇게까지 말하지? 꼭 저걸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자기 일에 대해 별 얘기도 안 하고 조용히 듣고 있다가도 누가 도움 요청하면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어때요? 왠지 믿음직스럽고 괜히 더 궁금해지고 호감도 생기죠. 여기서 드러나는 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존감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살아가는지 정말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과시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랑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걸 메꾸려고 애쓰는 거죠.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얘기를 꺼내요. 나 예전에 어디 회사 다녔었어. 우리 아들 이번에 승진했어. 나 차 바꿨어. 이번에 해외 다녀왔잖아. 겉으론 당당한 척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나 좀 인정해줘 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굳이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남한테 인정받아야 내 존재가 증명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만족이 먼저예요. 그래서 자존감 높은 사람은 조용한 데서 빛나요. 괜히 튀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증명하려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요. 저 사람 뭔가 있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있죠. 두 번째는 우월감이에요. 자존감 낮은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해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못 낫고 내가 쟤보단 나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니까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슬픈 게 뭐냐면요. 누군가보다 낫다고 느껴야만 자기 존재를 긍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요. 자존감이 타인의 실패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건지 아세요? 남이 잘 되면 불안하고 남이 칭찬받으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자존감 높은 사람은요. 그런 비교 자체를 하지 않아요.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걷고 있고 그 누구도 위아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어요. 나는 나, 너는 너. 이 말이 진짜 가슴속에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자존감은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세 번째는 통제입니다. 자존감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통제하려고 해요. 자신이 놓일까봐 불안한 거죠. 누군가 내 통제 밖에서 행동하면 왜 저래?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만 바라보게 만들고 스스로 판단 못하게 하고 심하면 넌 나 없으면 안 되라는 식으로 몰고 가요. 이런 관계는 언뜻 보면 친밀해 보여도 실은 불안과 의존으로 엮여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아요. 내가 자유롭고 싶은 만큼 상대방도 자유롭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서로 간섭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자유롭게 날아다녀도 불안하지 않은 관계. 이게 진짜 건강한 관계예요. 자존감 높은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해요. 타인의 평가에 얼마나 흔들리는가. 이건 자존감을 확인하는 가장 명확한 척도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하면 바로 흔들립니다.
옷차림에 뭐라 하면 다음날 다른 옷 입고 나오고, 말투에 뭐라 하면 괜히 말 줄이고, 심지어 자기가 하던 일도 중단해요. 왜요? 욕먹을까 봐요. 비난받으면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자존감 높은 사람은 달라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맞다고 믿는 방향이라면 간다. 이게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물론 무조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에요. 남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필요하면 고치기도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남이 아니라 자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바꾸는 거지. 그냥 욕먹기 싫어서 휘둘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타인의 말에 과하게 흔들리는 삶은요, 결국 내가 나를 놓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기만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 중심이 없으면 바람 불 때마다 흔들리고 비난받을 때마다 무너지고 칭찬받을 때만 겨우 버티는 삶이 돼요. 그건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자존감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서 자존감은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누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자존감 높은 사람은 상처받긴 해도 휘둘리진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그렇지 하고 넘길 수 있죠.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또 누가 실수했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하고 비난부터 나가는 사람과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해하는 사람의 차이도 결국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이 여유가 없으면요, 남한테도 여유를 줄 수 없어요. 내 마음이 항상 위태롭고 불안하면 남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경 쓰이고 결국에는 사람 관계가 무너져요. 근데 내 마음이 단단하면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편한 삶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진짜 자존감 높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고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어요. 그건 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마음 깊은 데서 올라오는 안정감이죠.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자존감은 과시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타인을 통제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내면의 힘입니다. 이제 2부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과 그 원인, 그리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해 볼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지, 왜 관계에서 자꾸 상처받는지 그 이유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조용히 자신을 인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타인을 통제하지 않으며 타인의 평가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왜 어떤 사람은 항상 남의 눈치를 보게 될까요? 그리고 왜 자꾸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싫어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 경험, 사회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서 혹시 나도 이런 면이 있지 않나 한번 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특징, 과시욕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불안합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 질문에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리기 위해 과시를 합니다. 보여줘야만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나 이만큼 알아요. 내 자식은 이런 데 다녀요.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강조해요. 이게 그냥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발 날 인정해줘요 하는 절박한 메시지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런 걸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치 자신이 사라질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칭찬에 목말라 있고, 인정받지 못하면 좌절하고, 누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위축돼요.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나를 싫어하게 돼요. 자꾸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남보다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더 불안해지고 더 과시하게 되고, 이게 끝없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문제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항상 마음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어요. 특히 열등감, 수치심, 시기심, 이 세 가지 감정이 계속 쌓이거든요. 남이 잘 되면 기쁘기보다는 속이 상해요. 왜냐하면 나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존감이 높으면 남의 성공이 내 불행이 아니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남의 성공이 곧 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꾸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면서 속이 쓰리고, 속은 쓰린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게 반복되면 진짜 피곤해져요. 그리고 수치심?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를 책망하고 깎아내려요. 이게 문제예요.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감정이 계속 반복되면 진짜로 나는 못난 사람이라고 믿게 돼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에서의 문제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람 관계를 맺는 데서도 불편함이 많아요. 일단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아요. 위장합니다. 숨깁니다. 포장합니다. 왜냐고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면 상대가 실망할까 봐요. 나를 떠날까 봐요. 그래서 진짜 속마음을 잘 안 보여줘요. 그리고 의심이 많아요. 상대가 뭔가 말하면 저게 진심일까?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자신이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남도 쉽게 못 믿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타인을 깎아내리는 태도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자랑할 게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조금이라도 올라간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잘 되면 쟤는 운 좋아서 그런 거야. 뒤에서 뭐 한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부터 나와요. 이런 말이 계속 나오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는 따뜻함, 진심, 존중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차갑고 피곤하고 무리하게 느껴지잖아요. 이건 말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쌓인 열등감, 분노, 불안이 그 말로 나온 거예요. 다섯 번째는 통제욕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을 놓치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떠나면 자기 존재가 더 초라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지배하려 들고 자유를 주지 않고 뭐든지 간섭하려 해요. 심하면 상대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 해요. 이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사회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돈, 외모, 직업, 스펙, 이런 외적 조건이 자존감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넌 아직 집도 없잖아. 그 나이에 그 직업, 이런 말들 앞에선 누구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구조적으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낮다는 걸 느끼면서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몰라서 그대로 살아가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존감은 한순간에 확 바뀌진 않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진짜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자존감 회복의 출발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 왔나요? 돈이 얼마나 있냐? 직업이 뭐냐? 외모가 어떠냐? 결혼을 했냐? 자식은 잘 컸냐? 이런 기준들은요. 사실 사회가 정해준 틀에 불과해요. 근데 이 틀에 너무 오래 맞춰 살아오다 보면 그게 마치 진짜인 줄 알게 되죠.
이제 그 틀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돈이 많진 않지만 정직하게 살아왔고, 남에게 해 끼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외모, 학벌, 재산 같은 건 그냥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도덕성, 인격, 따뜻함, 진심, 책임감,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바꿔보세요. 그 순간부터 자존감이 조금씩 다시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유년기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의 뿌리는 거의 대부분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거든요. 어릴 때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너는 소중한 존재야.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그 결핍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혼자 외롭고 힘들고 타인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 해요. 그러다 보면 더 상처만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내 안에 어린 아이를 이해해주는 일이에요. 어릴 때 받지 못했던 사랑, 받지 못했던 칭찬, 누구라도 해줬으면 했던 그 말들, 그걸 이제 내가 나에게 해줘야 합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잘 버텨왔고 잘 살아왔어. 있는 그대로도 괜찮아. 이런 말을 자주 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조금씩 하다 보면 정말로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릴 적 상처를 외면하지 말고 차분히 껴안아 주세요. 그게 진짜 회복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건 절대 혼자서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니까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자존감의 버팀목이 돼요. 근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를 비난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감정을 나누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존감의 거울이 돼줍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상대의 믿음이 내 자존감을 대신 세워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 따뜻한 대화, 진심 어린 관심은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성취감과 연결돼 있어요. 뭔가를 해내면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감정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는 산책하기, 책 한 권 끝까지 읽기,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기,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걸 해냈다는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감정이 생깁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면 자기 자신을 다시 믿게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바로 나 혼자만 바뀌려 하지 말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려는 자세를 갖자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감을 지키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사회가 사람을 너무 함부로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돈 없으면 무시하고, 외모 안 되면 배척하고, 직업 좋으면 갑자기 대접하고, 이런 기준 안에 있으면 누구나 자존감을 지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만 바뀌려고 애쓰기보다 우리 사회의 시선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고 그런 움직임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주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진심이나 책임감을 먼저 보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에게도 외모나 성적 말고 인격적인 칭찬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회 전체의 기준을 조금씩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도, 그리고 내 자식도 좀 더 당당하게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존감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존감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열린 시선으로 살아가면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고 나도 자존감 낮은 편이구나 하고 느끼셨다면 그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